자, 오늘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서 핵무력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맞물려서 북러 관계 밀착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전문가와 함께 지금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19형인가요? 화성 19형.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발사했다는 거. 발사한 것 중에 지금 이제 최대 정점 고도 7,000km 예. 이상 나왔고 그리고 또 가장 또 멀리 긴 시간 동안 또 채공을 좀 했습니다. 네네. 그렇고 중요한 게 이제 탄두 부분인데요. 탄두 네네. 부분이 뾰족하지가 않고 약간 좀 둥글게 나왔는데 이제 그렇다고 이거를 그래요? 네. 다탄두가 아닐까 지금 추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21년도 제6차 당대에서 국방 분야 5대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탄두 유도 기술 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제 한층 더 강화돼가지고 이 시험 발사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한 번 쏜 걸 미국으로 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번 쏴가지고 이게 그냥 한 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를 타격할 수 있는 동시에 이제 그 능력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좀 둥근 탄도 모양의 새로운 거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거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렇겠죠. 성취 여부입니다. 이걸 고각 발사를 하긴 했지만 러시아와 협력이 좀 깊어지고 지금 현재 정보 당국의 판단은 아직 러시아 기술을 직접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판단인데 네네. 그동안 북러 간의 협력이 한 2년 이상 좀 굉장히 가속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좀 상당 부분 뭐 러시아 측의 지원이나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 그리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성취를 했다라는 판단 하에서 화성 19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좀 붙인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눈에 띄었던 게 발사장에 딸 주애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예, 지금 딸 주애가 나온 지 한 2년, 이제 만 2년 정도 이제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닌 것처럼 이제 보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날이잖아요. 화성 19형이라고 하는 네. 21년도에 공헌을 했던 국방 분야 5대 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다탄두 그리고 또 ICBM 능력 제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아마 시험 발사로 확인을 하는 날이니까 예. 여기에 딸 주애를 데리고 나와서 예.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거는 이제 김정은 자기 때뿐만 아니라 이제 그 4대, 5대 계속 세습은 간다라고 하는 거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건재하다, 백두혈통 건재하고 위대한 김정은 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네네. 위대한 김정은 조선은 이제 계속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준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서 김여정이죠.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 다른 도발 뭐 이런 상황이 더 커진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뭐 상황 유지를 지금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예, 유지하겠다. 계속 간다는 건데 여태 유엔에서 안보리 회의라고 뭐 북한을 비판을 하니 예. 뭐 북한도 가만히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사무총장 이야기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백두 혈통 중에 하나인 로얄 패밀리 중에 하나인 김여정이 이제 받아치는 형식으로 좀 높은 수준으로 이제 담화를 좀 낸 것이죠. 네. 그래서 자기들 노선 변경 없다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20년, 21년부터 북한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정비례, 뭐 강대강 선대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선대선이 한 2022년부터는 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례, 강대강 이 노선 그대로 가는 거고 전술적으로 계속 가는 거고 전략적으로 핵국가, 전략국가를 표방하는 자신들의 기본 노선은 간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근데 그 8,000명 파병 하는지 이번 북한이 위협이요.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지금 사실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한미 외교 또 이 국방 수장들 워싱턴에서 만나서 북한군 약 8,000명, 뭐 10,000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쿠르스크에 배치돼서 훈련 중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 러시아에 지원한 미사일은 또 1000여 발에 가깝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최신 정보로는 어떤 상태인지가 궁금합니다. 가서 지금 1대1로 맞서기 그 상황까지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직전에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 편제로 예. 들어간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한미 연합도 한 70년 됐는데도 네.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북한이 같이 전장에 간 건 지금
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고.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가서 그냥 군복만 갈아입는다고 해서 이제 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술 기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지금 다양하게 현장 적응 훈련과 준비 훈련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교전이 임박해 보이긴 하는데 예. 이게 실제로 일회용 보병으로 쓰려면 교전은 그냥 바로 시작이 될 거예요. 부상들을. 근데 이제 폭풍 군단이 갔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다면 돌격보병 혹은 특수보병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나토를 방문했던 우리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찾아서 이제 파병 북한군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했어요. 북한군 포로가 잡혔을 때 우리 군의 신문 참여 같은 방안이 논의됐을 거다 이런 가능성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쟁에 관한 그 구체적인 제네바 제3협약이죠. 네. 거기에 대한 포로 신문을 할 때는 교전 당사국만 가능한 교전 예. 당사국에 걸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이제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고 네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 북한군 포로 신문에 참여한다. 그럼 이게 교전 당사국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논쟁들이 또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을 좀 기해야 할 문제고 네네. 우크라이나 측이 아마 뭐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한다면은 예. 뭐 통역이나 뭐 이게 정보 제공 같은 공유 같은 이제 이런 기술적 행정적 지원들은 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교전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가 승리하는 날까지 함께해야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든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데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승리일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Беспрецедентн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благодаря особому вниманию, которое уделяется этим отношениям со стороны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Ким Чен Ына. 그 지금 보면 그 대놓고 밀착 강화 이렇게 좀 읽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끝까지 저렇게 밀착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북한 측의 바람과 러시아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승리의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승리하는 그날이라고 생각이 되죠. 네네. 하지만 이제 러시아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라고 하겠지만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앞에 최선희가 얘기했지만 그 조선반도에서의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북러 혈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한미 동맹에 필적할 수 있을 만한.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 승리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러북 혈맹을 통해 가지고 한미 동맹이 이제 대응하는 억제력을 갖춰 나가는 것, 안전판을 갖춰 나가는 것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이제 동상이몽이 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상이 이몽일 수도 있겠군요. 자, 지금까지 정대진 원조 한라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